안녕하세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이모 때문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입했던 동아리에서였지요. 남편은 군대에서 막 전역한 선배였고 신입생이었던 제 눈에는 그런 남편이 꽤나 어른스럽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선후배 사이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지 같이 술자리는커녕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런 남편과 사귀게 된 건 졸업 후 취업을 하고도 한참이 흘러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해왔거든요.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후로 자주 만나서 그간 서로 놓쳤던 안부와 소식들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후로 조금씩 빠르게 가까워져 반년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정맥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 직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2달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료사고였던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사고라는 단어 자체가 잘 쓰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조부모님께서 한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대요. 하지만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님께 남자가 생겼고 한 동네에 살고 계시던 조부모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조부모님의 지원은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고 어머님은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셨대요. 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남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의 언니,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모였던 시이모가 남편더러 당신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고요. 한푼이 아쉬웠던 남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시이모 집에서 사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이모가 남편의 방이라고 내준 곳은 창고이자 옷방처럼 쓰이는 코딱지만한 방이었대요. 얼마나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었는지 대각선으로 눕지 않으면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도 없었다고요. 식사 역시 젊은 놈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려 드냐며 처음부터 먹는 걸로 그렇게 눈치를 줘서 시이몬에서 밥 먹은 횟수가 한 달에 10번이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요. 그나마도 라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이모는 시이모부한테 자기 면이 안 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남편에게서 돈을 가져가기 일쑤였답니다. 듣다 못한 제가 뭐하러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에 있었냐 하니 새 인생 시작한 어머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과거를 시이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대놓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없었으면 남편이 무슨 수로 이 서울 땅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었겠냐면서 정말이지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이모가 남편 목숨이라도 구해준 줄 알 만큼 거들먹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이모의 오만한 태도는 급기야 상견례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당시 저희 쪽이야 당연히 친정부모님 2분 다 자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저로서는 남편 쪽은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님만 나오실 줄 알았네요. 남편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상견례 장소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이모까지 나와 계시더군요. 양가 식구들끼리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전반적으로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사실 남편과 저는 이미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 모두, 특히 어머님의 경우 당장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진작부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양가 부모님께 부담은 드리지 말자 했어요. 저희는 어른들께 저희 능력이 닿는 선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집도 장만하되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물론이고 보여주기식 혼수랑 예단은 생략하고 싶다고 그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님까지도 젊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며 미안하고 고맙다 하시대요. 그런 말을 듣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모 혼자서 원성을 높이며 산통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저희 멋대로 정하냐면서 특히 남편더러 너는 누구 덕분에 서울 하늘 아래서 장가까지 가는데 당신한테 의견 한마디 안 물어볼 수 있냐고 쏴 붙이시더니 저한테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어떻게 맨몸으로 시집올 생각을 하냐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이모의 말에 남편도 저도 황당해서 순간 벙쪘지요. 남편이 그런 시이모님을 향해 한숨을 쉬면서 이모는 사람이 양심도 없냐고 무안을 주대요. 어머님도 시이모더러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주셨고요. 그런데도 시이모는 남편 말이고 어머님 말이고 들은 채도 안 하셨습니다. 모자가 쌍으로 생각이 없다나 어쩐다나 앞에 버젓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시이모를 향해 그쪽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며 여기에 무슨 자격으로 와서는 부모들도 가만히 있는데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견례고 뭐고 다 파토가 났어요. 그래도 파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몇 번이고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거든요. 시이모하고는 왕래는커녕 자주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살면서 몇 번 마주칠 일도 없을 거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빌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는 결국 이불부터 시작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예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내 가서 평생 트집 잡혀 사느니 남들 해가는 만큼 해가라고 대신 저더러 어깨 피고 살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남편과 저 두 사람의 결혼 생활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시이모 때문에 파혼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상황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당신이 사실 여윳돈이 7,000만 원 있다며 그걸 저희한테 주는 대신 앞으로 같이 살고 싶다 하셨을 땐 너무 당황스러워서 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싱겁게 종료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와 달리 남편이 나서서 단박에 싫다 했거든요. 이제껏 따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살림을 합치자는 거냐며 어머님더러 그 돈으로 차라리 당신 살 곳을 구하라 했다대요. 어머님은 몹시 서운한 눈치셨지만 남편이 완강한 태도로 버티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사시던 동네 그 어디쯤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한 2주나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저희 신혼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반월세로 집을 얻으셨다며 이사를 오셨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이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자식 새끼가 길바닥에 나앉은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느냐며 니네 엄마는 해도 잘 안 드는 집에 살게 해놓고 니들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당장이라도 안방을 내어주라는 둥 어쩌라는 둥. 정작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시이모 혼자서 열을 내더니 순식간에 저희를 천하의 불효자로 만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시이모는 걸핏하면 저더러 어머님 댁에 반찬을 해다 주라던가 가서 빨래를 하라던가 정말이지 별의별 잔소리를 해댔어요. 사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창 직장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며 일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까지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늦게 했네요. 그런 와중에 기어이 저와 시이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영 좋질 않아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이모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보나마나 또 괜한 트집을 잡아서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싶어 안 받을까 했지만 동시에 혹시나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결국 일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시이모가 한다는 말이 지금 저희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다며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야겠답니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한껏 예민해진 상황이었고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것도 없고 결국 제가 시이모더러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몸도 안 좋고 집에 마땅히 음식도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이모가 언짢았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알았다 한마디를 내뱉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대요. 뒤끝이 장난 아닌 시이모가 전화를 그러고 끊었으니 솔직히 시이모를 달래줘야 하나 싶었지만 뜬금없이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오겠다니 저희 집이 무슨 기사식당도 아니고 저도 기분도 나빠서 결국 다시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나오면 그때 잘 설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시간쯤 지났을 때인가 친정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는 소리에 걱정이 돼서 전복죽을 써 오셨다고요. 그리고 막 한입 뜨려는 때에 다시 시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보고 계신데 전화를 안 받기도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시이모가 한다는 말이 대뜸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며 빽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친정어머니까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른 게 누구냐 물으셨는데 순간 시이모도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양쪽에 서로를 소개 아닌 소개를 시키자 시이모가 저더러 아파 죽겠다며 자기는 못 오게 하더니 니네 엄마는 불러들였냐며 저더러 웃기는 애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어머니 앞에서 혼이 나야 그 버르장머리가 고쳐지지 않겠냐며 대뜸 전화에다 대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말대꾸를 해대는 거 보니까 멀쩡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시이모가 온다고 하면 얼른 오라고 하고 하다못해 김치밖에 없어도 밥을 차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예의도 모르고 경우도 없대요. 게다가 당신은 시어머니의 언니니까 따지고 보면 어머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저더러 자기를 뭘로 보고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무슨 입에 따발총이라도 달린 거 마냥 어찌나 따다다다 당신 말만 쏟아내던지 저한텐 단 1초도 해명할 틈조차 주질 않더라니까요.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시이모의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졸지에 그것도 친정어머니 앞에서 수모를 겪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더러 친정어머니께서 전 잘못한 거 없다며 울지 말라셨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위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이모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퇴근 후 최대한 빨리 집으로 오라며 시이모 전화번호도 물어보시대요. 얼마 후 친정어머니의 전화인 걸 알고 받은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이모가 전화를 받더군요. 친정어머니께서 시이모한테 시댁 식구도 한 달이 건너야 하는 사이면 천리만큼 먼 거라며 그것도 모르냐고 따지셨어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어른 행세하려 들지 말라며 추접스럽고 꼴사납다고 뭐라 하시더니 경우고 예의범절이고 나이는 어디 콧구멍으로 먹었냐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애들이 비웃기나 하지 안 무서워한다셨지요. 부들거리는 시이모의 모습이 전화기 너머로 선명히 그려지는데 친정어머니께선 시이모가 했던 것처럼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돈인 어머님께도 전화를 하셔서는 내 딸이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 하나로도 부족해 시이모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하냐고 이럴 거면 그냥 애들 이혼시키겠다 하시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시더니 정말 30분도 걸리지 않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당신 언니가 왜 그러는 건지 당신도 모르겠다며 아무튼 앞으로는 시이모하고 제가 마주치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고 이번 한 번만 이해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인 남편이 시이모한테 당한 서름을 나중에서야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이모한테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셨대요. 그래서 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을 좀 어려워하셨지요. 하지만 그 이튿날 토요일 점심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그냥 전화가 아니라 아예 시이모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저더러 네가 뭔데 당신 자매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냐며 악을 쓰시대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시이모를 앞에 세워두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켜고서는 시이모가 또 찾아와서 우릴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께서
시이모한테 악을 쓰셨습니다. 왜 남의 아들 며느리를 잡아먹질 못해 안달이냐며 제발 관심 좀 끄라고요. 그러자 시이모님은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런다며 네가 이렇게 물러터지니까 며느리 주제 시어머니고 시이모고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친정엄마라는 사람까지 지잘난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시이모더러 언니는 그렇게 잘나서 명절에도 며느리고 사위고 찾아오지도 않냐고 쏘아붙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곤 정말이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친정집으로 시이모가 한 회의 과일에 꽤나 바리바리 선물을 보내셨더군요. 그리고는 장문의 문자로 당신이 나이 먹고 괜한 주책을 부렸다며 막말해서 미안하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랍니다. 자기는 저희 부부랑 잘 지내고 싶다나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찌됐건 시이모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온 만큼 당분간은 별탈 없을 거라셨지요. 솔직히 완전히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더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 하나 개운한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될지 금세 얼마 못 가 다시 반복되는 일일지는 지켜봐야만 알겠지요. 그래도 일단은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한테는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으니 저 때문에 두 분이 어색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자매끼리 평생 안 보고 산다? 적어도 저한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냥 어머님은 시이모와 잘 지내시고 저는 시이모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불편한 사이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